그래서 지금 어떤 하락세를 좀 끊어내고 다시 한번 좀 반등세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기자재 발주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어쨌든 26년에서 27년으로 지금 뒤로 이연이 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어쨌든 27년이 되면은 발주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어쨌든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원전 쪽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 상반기 때 원전만 사실 이 2분 들어오면서 약세를 보인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뭐 현대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유는 반도체 쪽에 조금 과도한 수급 쏠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이 AI 내러티브를 저쪽에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좋아지는 다른 업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가려져서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원전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에너지의 핵심 에너지원이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원전이 계속 부각을 받아온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전쟁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 에너지 안보가 또 부각이 되면서 뭐 풍력도 강했지만 원전도 이 덕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대감, 내러티브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내러티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면은요, 그러면은 이 내러티브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더라도 주가가 하방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원전주들 이번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은 들쭉날쭉하죠. 어닝 쇼크 난 쪽들도 꽤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주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전력도 보면은 2분기에 원전 활용률, 이용률이 훅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떨어진 상황이고, 2분기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죠. 그리고 원전 정비 운영사인 한전 KTS 2분기 어닝 쇼크 났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매출은 나왔어요. 매출은 잘 나왔는데 중요한 게 이제 마진이 급감을 한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숫자가 좀 넘버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어쨌든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미국의 AP1000 기자재 발주 넣는 거 있잖아요. 이 발주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기 기자재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쪽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수주가 안 들어오고 발주가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연되다 보니까 모멘텀이 자연스럽게 소강이 되면서 주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24년도 중순에 체코 두쿠바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 에너지원이다 이러면서 기대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만큼 숫자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된 것이고, 그것이 현재 돌아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나타나니까 어쨌든 약세 요인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원전 쪽이 언제쯤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2027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수주 사이클이 다시 한번 조금 나오면서 시장에서 서서히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도요, 원전 기자재에 대한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175억 달러 조건부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개별 프로젝트건당 지금 이 지원이 3분기에서 4분기 정도부터 조금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지금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세월 3, 4호기 상업운전, 이 이제 설계체인 실적 정상화도 어쨌든 올해 하반기로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MR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든 지금 실질적인 수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러파워와 이 SMR 프로젝트 등에서의 이 발주, 이 수주가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때 또 대기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하락세를 좀 끊어내고 다시 한번 좀 반등세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AP 여기에 이제 기자재 발주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어쨌든 26년에서 27년으로 지금 뒤로 이연이 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어쨌든 27년이 되면은 발주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어쨌든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이 원전이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해 4분기에서 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조금 그래도 좀 바닥을 잡고 점진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전 쪽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우선 원전을 설계하는 원전 팹리스 쪽에서는 미국의 오클로 같은 기업도 잘 보면 좋은데,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한전 보게 됐을 때는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대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극소수지 않습니까? 미국의 GE라든지 일본의 미쓰비시라든지 뭐 독일의 지멘스라든지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 이 네 곳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쪽에서도요, 경남 창원 공장에 SMR 전용 공장 짓잖아요. 여기를 이제 이 제작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20기 이상의 연간 그 모듈러를 제작할 수 있는 설비를 완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아요. 단기 쪽에서는 이 가스터빈 지금 되게 잘 되잖아요. 지금 미국 북미 쪽에다가 자꾸 가스터빈, 스팀터빈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쪽에서 성장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 쪽에서 이 성장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전력 부족 시대에 좋은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그 2분기 실적을 보면은 43억 원인가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어쨌든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 신규 수주가 4조 3천억 원 정도 신규 수주가 쌓였어요. 그래서 누적 수주가 지금 26조 4천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장기 유지 보수 계약 3건까지 더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수주가 가파르게 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운전자본, 차입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신규 수주가 앞으로 더 얼마큼 다 잘 들어와 주느냐.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얼마나 현금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느냐, 회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되게 기대감 때문에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딱 띄워놓고 봤었을 때 PER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고평가인 상황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뒤이어 따라 올라와 주면서 이 고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기관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 AI의 핵심 그 병목이 어디서 나와요? 전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포지션은 굉장히 이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주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돌아보면은 10만 원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